진짜 보호자가 아닌 정말 이 브로커 분들이 환자 유인 행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불법 행위라서 이게 강력한 처벌 대상인데 그 병원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비슷한 행태들을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각막클리닉의 김균형 원장입니다. 우리가 눈을 수술할 때 어느 병원에서 하든 수술은 결과가 똑같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특히 눈의 수술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미세하게 도수를 조정하고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주 정교한 수술이기 때문에 세심한 그런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안과를 고를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과 믿을 수 있는 안과를 선택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실손보험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 내 돈 안 들이고 이득이다? X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오고 의료진들이 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보험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해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면 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정말 환자가 아니라 뭐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을 반드시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소개한 사람이 수수료로 받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의료법 위반 환자 유인 행위라고 하는 불법 행위라서 이게 강력한 처벌 대상인데,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병원의 진료 대기실을 보면 환자분들 옆에 그 소개해 주신 분들이 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보호자가 아닌 정말 이 브로커 분들이 같이 병원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어떤 수술을 하고 비용은 얼마 내고 이런 것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본인들의 수익을 가져가려는 그런 방식인데, 그건 정말 그 병원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구조인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상황이 되게 심각했었죠. 그 실손보험에서 특히 백내장 수술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력 교정과 노안 개선이 같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백내장이 없는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됐고, 수술비를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커버를 해주면서 불필요한 수술을 아주 비싸게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판을 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병원을 포함한 제대로 된 병원들과 의사들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하고 어떤 성명서들도 내고 반대 운동도 벌이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강제력을 가지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화들은 그 당시 굉장히 만연을 했었고, 그 당시 이제 병원 리스트가 뭐 한 50개 정도 블랙리스트처럼 만들어졌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렸고요. 대부분 그 중에 뭐 90%는 서울의 강남의 한 지역에 몰려 있기도 하고, 그런 병원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뭐 부산, 뭐 대구, 뭐 광주 이런 대도시들 거점 지역에서는 많이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이 연합을 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경찰, 검찰에서 수사도 들어가고, 브로커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엔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고, 의사분들 중에도 처벌을 받거나 그런 분들도 꽤 많다고 후일담으로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 병원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비슷한 행태들을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 전문 안과, 수술 전문 병원이라고 표방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수술 잘하는 데도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철학 자체가 굉장히 좀 상업적인 곳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상담실을 먼저 들려서 상담을 하는 안과가 되겠습니다. 병원다운 병원은 대부분 그런데 최근에는 아닌 곳들이 엄청 많죠.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가보면 시술에 대한 결정이 의료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용 시술에 가깝잖아요. 마치 우리가 미용실 가서 뭐 파마 염색을 하고 어떤 스타일로 파마를 하는 거 이런 거랑 또 가까운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과 같은 경우는 내 눈의 구조나 나의 현재 상태가 수술받기 안 좋은 상황, 때로는 수술하면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료진을 만나기 전에 상담에 의해서 그 수술 여부가 결정되고 뭐 금액과 할인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상품화돼서 그런 서비스가 먼저 제공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의사들이 진료를 봤을 때 지금 요 수술 방향이 좀 잘못됐다거나 수술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얼마짜리 시술과 수술을 권하고 그렇게 결정됐느냐로 병원의 매출도 결정되고 상담사의 수입과 또 의사의 수입도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병원다운 병원으로서의 철학을 운영하고 지켜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피해야 될 안과 세 번째는 광고가 요란한 안과입니다. 우리가 뭐 페이스북, 네이버, 뭐 구글 이런 데서 보면 광고들이 막 뜨기도 하잖아요. 되게 황당한 것들은 무슨 녹내장 수술 환자 모집 막 이런 광고들 저희도 보거든요. 의사들이 보면 다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게 하는 그런 광고들인데 녹내장 치료가 무슨 미용 시술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녹내장 자체가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약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질환을 갖고 녹내장 수술 환자 모집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행태들은 불필요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거르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당일 수술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안과들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3일 정도 항생제를 써야 수술 이후에 이제 세균 감염 같은 거의 발생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수술 전에 세심한 진료와 아주 다각도로 눈의 상태를 체크하는 자세한 검사들,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이제 인공수정체를 잘 선택해서 내 눈에 정확하게 맞는 도수도 주문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한두 시간에 준비가 다 완벽하게 끝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병원이 갖고 있는 인공수정체들을 적당히 선택해서 또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당일에 수술하는 거는 항상 그런 위험성을 조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전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어떤 수술 계획과 인공수정체 종류, 또 목표 시력, 도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런 시스템을 주로 하는 안과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그 수술 상담을 받고 환자분들이 나가실 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어요. 탁 뒤돌아보시더니 원장님 근데 수술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라는 질문을 들으면 저는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신뢰가 부족한가. 진료하는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병원들도 많고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수술을 해주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마음들을 갖고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진료하는 의사가 다 수술하고 수술 이후의 관리도 최대한 수술한 의사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책임제로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게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 병원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는 병원의 운영 철학의 첫 번째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병원입니다. 수술 중에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게 되면 눈이 하얗게 골마버리면서 이제 실명도 할 수 있는 안내염이라고 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 안과 전문의로서 20년 정도 근무를 20년 이상인데 활동을 해오면서 한 명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병원의 소독 설비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심지어 다른 안과에서도 기구 소독을 맡겨서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고 할 정도로
저희 병원은 처음 세팅부터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돼 있고, 저는 지금도 환자분들 수술을 하면 안약 넣거나 이렇게 손이 갈 때는 꼭 비누로 손 씻고 만지셔야 된다는 거를 일일이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처럼 연세가 있으신 경우는 또 금방 까먹으시기도 하고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인이 박히도록 저희 상담부터 수술하는 날 또 저희 상담사가 계속 에스코트 하면서 부주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재차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덕분인지 아직까지는 그런 큰 사고가 저에게 한 번도 일어나진 않았었기는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감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다. 저희 병원은 그렇게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병원이 안전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의료진들조차도 계속 바뀌고 발전하는 의료 지식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각 접점에 있는 모든 같이 함께 일하는 병원 스태프들이 교육과 성장의 기회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저희 병원은 교육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교육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병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환자들한테 결국은 안전하게 좋은 서비스를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저희 병원은 오래 근무한 구성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병원 설립 이후로 한 14년 동안 안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퇴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의료진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 모든 구성원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면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없죠. 결국은 의료진들의 실수가 의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이 계속 교육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병원이 계속 안전하게 운영되고 탄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조직이 허리가 탄탄해야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이잖아요. 저희 병원은 그런 방식으로 병원을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병원이어서 굉장히 탄탄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은 센트럴 서울 안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름은 저희 병원이 용산구 동부 이촌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보면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서울 안과라는 이름을 지었고, 저희 이후로 이제 센트럴 이름을 가진 안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역들 이름을 막 앞뒤로 붙이고 그러면서 다양한 센트럴 이름을 가진 안과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저희랑은 전혀 무관한 곳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실제 뭐 의료진의 실력과 병원의 어떤 시스템, 올바른 철학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병원 선택하실 때 꼭 잘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병원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내가 수술할 안과를 선택하거나 뭐 진료를 할 안과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